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국가가 주도한 폭력,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동조했던 사법부. 오늘 이 숨겨진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겉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이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법살인이라는 무거운 단어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말 그대로 법이 흉기가 된 겁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조작된 증거와 강압적인 자백으로 옭아매고 결국 사법 권력의 이름으로 생명까지 파괴한 행위죠. 법이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무기로 변해버린 정말 끔찍한 상황을 말합니다. 당시 이 시스템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단번에 와닿는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0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네, 바로 대법원 사형 확정 판결이 나고 실제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단 20시간이요. 1975년 4월 9일에 있었던 이른바 인혁당 사건인데요. 국제사회마저 이날을 사법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로 못 박았을 정도로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의 국가폭력이었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요.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주 고도로 조직화된 이른바 3단계 불의의 공장을 거쳤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기계적인 분업화 구조를 한번 볼까요? 정보기관이 불법 구금과 혹독한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쥐어짜면 검찰은 그 고문 호소를 싹 무시하고 조서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 피고인들의 억울하다는 절규를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 조작된 조서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 최고형을 선고해버린 거죠.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참혹한 공권력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국가폭력에 빼앗긴 50년, 고 서병호님의 비극적 사례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한 사람의 평범한 인생을 어떻게 박살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병호님은 1971년에 조작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간뎌야 했고 무려 12년이라는 피 같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셨죠. 그 후로도 반세기가 넘도록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정말 고독하고 긴 싸움을 이어가셨는데요. 이 기가 막힌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다행히 2021년에 드디어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의 인권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정말 잠시였죠. 사법부가 돌연 재심 청구를 기각해버린 겁니다. 결국 서병호님은 재심이 열리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끝끝내 보지 못하시고 안타깝게 눈을 감으셨어요. 최근에야 여론이 들끓으면서 겨우 재심이 다시 열리긴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담당 판사가 서병호님의 재심을 기각할 때 말이죠. 1970년대 당시에 원래 재판 기록을 법원으로 가져와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가기관이 2년 동안 철저히 조사한 결론을 그냥 덮어둔 채 과거의 기각 결정문만 쓱 복사해서 한 사람의 운명을 쥐고 흔든 거죠.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 16년간 봉인된 진실, 2005년의 조직 쪽 은폐입니다. 방금 보신 그런 관료주의적 태만,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문헌들을 보면 그 뒤에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은폐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숫자 하나만 딱 기억해 주세요. 바로 224입니다. 국가기관이 피해자들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했는지 그 씁쓸한 실패를 그대로 대변하는 숫자거든요. 지난 2005년에 대법원이 과거 사진상을 밝히겠다면서 예전 판결 6,000건을 싹 다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건 조작 가능성이 커서 무조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자체적으로 골라낸 게 바로 의심 사건 224건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경악스러운 건 대법원이 이걸 유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려 16년 동안 자기들 책상 서랍 속에 꽁꽁 숨겨뒀다는 겁니다. 진실이 먼지 속에 덮여있는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피눈물을 삼키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죠. 세 번째 파트, 훈장단 가해자와 피해자, 끝나지 않은 사법 카르텔입니다. 자, 이제 시점을 지금 현재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과거의 그 끔찍했던 폭력이 오늘날 어떤 기막힌 대비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볼 차례입니다. 기록된 자료들을 보면 진짜 화가 날 정도의 이중잣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과거 고문수사관들은 신분을 싹 세탁해서 지역구청장까지 3선이나 역임했고요. 그런 반헌법적 폭력에 가담했던 검사, 판사들의 70% 이상이 국가에서 받은 훈장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버젓이 달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분들은 어땠을까요?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온 가족이 그 끔찍한 낙인 속에 숨죽이면서 옥죄에 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잔인하게 기울어진 저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훈장을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가해자들의 뻔뻔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평생을 억울한 낙인에 짓눌려 형체조차 흐릿해진 피해자들의 너무나도 가벼운 무게.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과거사 청산을 대하는 국가기관들의 반응도 정말 극과 극입니다. 현재 경찰청이나 국가정보원 같은 곳들은 과거 인권 침해에 관련된 고문 기술자들이나 가해자들의 서원을 취소하는 작업에 활발히 나서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헌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법원은 가담했던 범검사들에 대한 전수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선배 감싸기로 스스로 정화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자료들이 현재 사법부 판결에 존재하는 엄청난 모순까지 꼬집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재판부 안에서조차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 분석은 이렇습니다. 아까 서병호님 재판 기록을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기각해버린 그 재판부, 기억하시죠? 그분들이 최근 권력형 사건이나 정치인 재판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면죄부를 팍팍 쥐어줬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과거 국가폭력에 희생된 취약한 약자한테는 서류 복부추로 잔인하게 철퇴를 내리는 이 기막힌 모순. 이게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자료들은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 객관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국가폭력이 지금의 사법 카르텔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과연 이 시스템이 진짜 정의를 위해서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료라 불리는 사법부가 혹시 진실 앞에서 여전히 자기들만의 침묵의 카르텔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묵직하게 묻고 있죠. 우리 제도가 어떻게 굴러왔는지 그 숨겨진 역사와 이면을 똑바로 아는 건 지금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데 정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꼼꼼히 파헤쳐본 이 분석이 여러분의 객관적인 시야를 한층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국가폭력에 숨겨진 진실,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예리하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